저는 이 일을 알게 될 때 이 지금 온라인 강의에도 초대를 해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이 사업을 전달해 주신 분들이 이 화면 뒤에 보이는 분들이세요. 저랑 동갑인 친구들인데 원래부터 친구가 아니라 제가 수트 사업을 할 때 부산에서 고객으로 찾아왔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했고 1년 반 동안 관계가 유지되면서 이런 저에게 위기가 왔을 때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온라인 강의라든지 서울이나 그 각 지역에 있는 강의장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되게 싫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룩한 업적을 쌓은 일과 이 일을 비교하는 것조차 저도 싫었었거든요, 처음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쩌면 내가 찾고 있던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한 가지 명확한 걸 공부하게 됐어요. 제가 깨달은 부분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일을 하는 분들은 커피 한 잔을 누군가로부터 제공을 받아요. 특히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명확할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월급이라는 게 주어져요. 커피 한 잔으로. 근데 그게 저 혼자 있을 때는 한 잔으로 여유롭게 나눠 먹을 수 있지만 4인 가족이 되거나 뭐 2인 가족이 되거나 할 때는 이 한 잔으로 같이 나눠 먹게 되겠죠.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이 누군가에게 또 찾아올 거고 그런 분들은 용기를 내서 커피 두 잔을 위해서 뛰어나와서 자영업이나 전문직을 도전을 하게 돼요.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낸 수입을 도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잔을 먹게 되면 굉장히 행복한 결과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 10명 중에 8명이 커피 한 잔보다도 못한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대요, 지금. 제가 바라본 세상은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본 세상은 수십 잔의 커피를 여기서 성공자라고 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위치 이상의 사람들은 수십 잔을 먹고 있는 게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시스템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업가적인 형태로 돈을 벌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 그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 거예요. 이게 어떤 형태이지? 쉽게 먼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제품을 써보든 제품을 먹어보든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면서 공유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소비자 자산을 만드는 게임을 하시는 겁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소비자 자산이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확히 오른쪽 사부면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가장 잘 아는 부동산 자산, 그 부동산으로 통해서 우리가 노동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의 형태, 그런 것처럼 소비자들로 인해서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자산의 형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유통 과정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쉽게 무언가 물건 하나를 산다고 해볼게요. 요 아이팟을 제조사에서 1,000원에 만들었어요. 항상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10,000원에 주고 사요. 당연하게. 왜냐하면 이거를 저에게 이 제품이 저에게 올 때까지는 무수히 많은 유통 과정이 포함돼요. 총판, 도소매, 뭐 여러 가지. 많게는 한 50여 가지의 유통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오고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광고, TV, 신문사, 잡지사에 어마어마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10,000원에 주고 사요. 근데 조금씩 유통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이 즉 똑똑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수많은 유통 과정을 내가 지불을 하는 돈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광고비에 그만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까워진 거죠. 그래서 회사는 2,000원에 제조를 하고 소비자에게 8,0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유통 과정을 없애버리고 광고도 없애고 이 제품 아이팟을 써본 강영웅이라는 사람이 입소문 낸 그거에 따른 마케팅 비용을 캐시백 해주는 걸로 바뀌게 된 거죠. 그게 즉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의 형태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된 건 이상해지고 뭔가 편법적인 유통의 변형이 아니라 무언가 좀 더 선진국으로 넘어오면서 택배와 인터넷 발달 같은 게 기반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선진국형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변형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의 형태의 회사들은 마케팅 비용의 최대 한 90%까지 돈을 쓰고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대부분 원가가 이만큼 늘어나고 기업 이익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뒤에 마케팅 비용은 저처럼 입소문을 내주는 사람들에 한해서 캐시백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정말 이해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쿠팡이라는 브랜드를 알려줬어요. 다 아시죠 이미? 쿠팡에 가입을 해서 제품을 사용을 해보래요. 지금 여기 눈앞에 보이는 찹쌀 김부각. 이게 너무 맛있다고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김부각을 한번 사 먹어본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죠. 입에 착착 달라붙고. 근데 김부각을 하나 사 먹었는데 제가 입소문을 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10만 원의 김부각을 드셨으면 저에게 약 20% 정도의 캐시백을 해준다고 가정하면 2만 원의 캐시백을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쿠팡은 TV나 그 어떤 매체에도 광고하지 않고 저에게 마케팅 권한을 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한 달 동안 김부각을 드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김부각을 먹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다음에 또 먹을 때도 구매를 할 때마다 저에게 캐시백을 똑같이 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소개한 저의 소비자 자산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면 김부각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만족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샴푸 제품이 보이죠. 이 샴푸 괜찮을까? 또 써보는 거예요. 샴푸 쓰는 것도 뭐 푹푹 짜서 쓰다 보니까 저에게는 구매하실 때마다 저에게 마케팅 커미션이 또 발생이 되는 거죠. 즉 설명드리고 싶은 건 소비자 자산을 만드는 게임이라는 거죠. 내가 소개해서 제품을 쓰는 사람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인 재구매를 통해서 계속 유통이 되는 거예요. 김부각을 드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드시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너무 맛있다 보니까 또 나는 누군가에게 입소문을 내고 그 입소문을 낸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뉴스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앞에 보이는 뭐 어린이 제품을 먹어볼 수도 있고 먹어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입소문을 내면 그 입소문 내서 구매한 사람들이 모두 나의 소비자 자산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회사와 뭐 어떤 제품에 대한 것도 다음 진도이긴 하지만 제가 간략히 맛보기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네 가지 다는 다음번에 해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 맨 첫 번째에 있는 뉴스킨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일까? 35년 가까이가 된 회사예요. 30년이 넘은 회사. 우리가 아는 또 오래된 회사들이 있지만 뉴스킨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우리가 뭐 주변에서 나 네트워크 마케팅 한번 알아볼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거기 오래됐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내가 인생을 걸고 무언가 도전해서 소비자 자산을 계속 쌓는 게임을 시작을 할 텐데 정말 열심히 1년, 2년 쌓았는데 그 회사가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게 저에겐 최악의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나 건실한가, 오래된 전통이 있는가가 더 중요했고 최근에 생긴 회사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선점해야 된다. 지금 기회가 열렸고 선점해야 된다라는 말로 소비자 자산 없이 대리점으로만 야, 너 한 명 오고 2명 더 데리고 와. 다 대리점 해줄게.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확장이 되고 있죠.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선점하지만 약간 어쩌면 사실 나락으로 선점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위험한 네트워크 마케팅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또 다음번에 좀 더 깊게 심화 과정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기회인가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은데 지금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아이폰으로 이미 모두가 초연결 사회가 되어 있고 근데 이게 불과 10년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시대가 급변할 때 새로운 부의 기회는 반드시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뒤에 보이시는 애플 아이폰이라는 회사, 애플이라는 회사, 에어비앤비, 그리고 우버, 카카오톡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은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많이 듣는 플랫폼 기반의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이 회사들은 그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만 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우버라는 회사는 택시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가용을 그리고 자가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 하나만 해요. 그렇게 플랫폼으로서 일을 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30조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저는 뉴스킨의 제품을 궁금해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과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이어주는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